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도교 경전 중에서 노자 장자는 아주 예전 시기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게 지역행동입니다. 도교 경전 중에서 그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을 쓴 조셉 니담이라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과학사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중국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5권을 쓰는데 5권째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알키미 그러니까 화학이죠. 그 연금술에 관련된 가장 다양하고 정확한 책이 주역찬동계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전 세계에서 연금술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럼 다시 이제 연금술이라는 게 알킴이라는 게 저는 유럽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가령 부다페스트 어느 나라죠? 부다페스트 부다와 페스트 아니 동유럽에 모르겠습니다. 체코인가요?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맞아. 우리가 그런 데를 안 가봤구나. 그 이제 그 체코, 헝가리. 그 아는 사람이 그 헝가리 구수도 부다 거기를 가면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 안에 연금술사들의 방이 그대로 있대요. 정말 실험실이 이렇게 요만한 것들이 쫙 붙어 있는데 그게 침대 하나와 온갖 연금술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연금술사들이 추구한 것은 황금을 만드는 것과 불사약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이나 간에 황금과 그와 관련된 불사약을 만드는 연금술이 공이 있었지만 그와 관련한 어떤 정확한 기록들은 유럽에는 없는데 이게 중국의 주역찬동계가 그러한 책이다라고 니담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역찬동계라는 책의 그 연금술과 관련해서 화학식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고 그게 재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약물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주역찬동계라는 책이 성립된 시기를 두고 저자를 두고 논란이 많아요. 이게 상당한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 많은 이유는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그런 연금술의 화학식이나 이론이 너무나 완벽해서 또는 어쨌든 그 주역찬동계의 연금술의 내용을 그대로 현재 화학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한나라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한나라 시기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00년부터 플러스 200년까지 시기 400년간이 한나라 시기인데 한나라 말기라고 하더라도 AD로 뭐 2세기, 3세기경, 2세기나 3세기경일 텐데 이때 그렇게 나올 수 없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넣어줘도
시기 출현. 적어도 5대 시기 이전으로 볼 수 없다. 그럼 5대 시기라고 하는 것은 AD 9세기, 10세기 정도일 텐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대 시기 이후일 것이다 라고 말해서 10세기에 이 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장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알케미의 논리나 이론이 아주 정밀하고 정확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한 시기, 그러면 이거는 2세기나 3세기쯤 되겠죠. 후한 시기에 이 책이 성립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즈키 유지로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주역 참동계라는 책을 썼는데 1977년에 썼네요. 이 사람이 상당히 아주 치밀하게 논증을 해서 이 책은 원래대로 후한 시기에 쓰인 책이다라고 논증을 해요. 그런데 중국인들 중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 화학을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원한청, 이 사람은 자기는 화학자로서 보면 이 10세기가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1959년, 1957년 이 10세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너무 심해서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두고 그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 논쟁이 끝났어요. 후한 시대 게 맞다. 왜 맞느냐 하면 저자를 고정했더니만 그 뭐 서종사, 순우숙통, 위백양, 이 세 사람이 책을 전수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책으로 되는데, 서종사가 이 주역 참동계의 뭐 일부를 쓰고 그거를 순수통에 받아 또 완성을 보완을 하고 유영량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서종사라는 게 관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관리 직책인데, 종사관 이런 말 들어봤죠? 종사관. 그런데 중국에서는 종사라는 관직이 한나라 때만 쓰이지를 않았대요. 관직명으로.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관직이 종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으로 그냥 서종사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직명인데 한나라 때만 사용된 관직명이니까 서종사가 처음에 텍스트를 쓰고 그걸 갖다가 순우숙통이라는 사람한테 전수를 하니까 순우숙통이가 보완을 하고 그걸 다시 유백량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니까 유백량이 또 보태서 책이 완성이 돼요. 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책은 AD 2세기나 3세기경에 완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왜 이 책이 이러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느냐 하면 주역 참동계라는 책을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편이나 장이나 절의 체계를 만드는 사람이 팽효라는 사람이에요. 팽효. 팽효라는 사람인데 팽효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기록, 서종사나 순우숙통이나 유백약의 기록을 모호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모호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자들에 대한 의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 의심들이 저자가 불확정되니까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책의 성립 시기까지 의심을 받는 그런 측면이 되었어요. 팽효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팽효? 잠깐만. 후촉. 총나라. 후촉. 예. 947년. 그러니까 그때 시기의 사람. 이 사람이 서문에 주역 참동계의 전수 과정을 모호하게 기록해서 그런 혼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서종사라는 인물의 종사라는 것이 관직명이고 이것이 한나라 때만 쓰여졌던 관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이원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원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양반은 사천대학 교수인데 중국에서 사천대학은 도교 연구 중심 대학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도교의 최고의 권위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어쨌든 시대가 한나라 시대라고 이제 지금은 확정이 되었어요. 논란에서. 그럼 다시 우선 한나라라고 하면 한이라고 한 시대와 참동계라고 하는 걸 결합해 보면 참동계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것 안에서 어쨌든 참동계 안에는 참위가 나타나고 괴기설이 나타나고 음양 오행의 체계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참이라는 것하고 위라는 것하고 를 좀 생각해 보면 참이라는 것은 기흉을 예언하는 게 참이잖아요. 참서, 참이설 그럴 때 참. 기흉, 흥망성쇠. 세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그렇게 씁니다. 예언. 그래서 도참 사상 이렇게 들어봤냐? 도참 사상? 도참 그럴 때 이 도. 참은 똑같이 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도라는 것은 도참 사상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한나라 시기인데 이 도라는 것에서는 하도와 낙서도 다 포함해요. 하도와 낙서도 그 시작이 도참으로 봐요. 도교에서는 도참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적이나 하도 낙서나 이런 것들이 다 도형의 형태를 도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기륭을 나타내는 걸 도참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이게 나타나는데 도참이 나타나는데 대량으로 한나라 때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후한 그러니까 전한이 있고 신나라가 있고 후한이 있잖아요. 전한, 애제, 평제 이후부터 쭉
이어져서 도참이 나타나요. 예언이 나타나는 거죠. 국가의 예언까지 다. 그래서 이때부터 도나 참들이 성회를 한다는 거죠. 성회를 해요. 애제, 평제, 한나라식이 전환의 말기에. 그래서 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도를 가지고 왕조를 바꾸거나 천명을 얘기하거나 하는 사유들이 도참과 결합해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난 도참은 당나라 이후까지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당나라 때 그 척천무 신성 황제 스스로 황제가 되었죠. 척천무는 스스로 황제가 될 때 자기 남동생 또는 자기 친척한테 어디 강가에 돌에다가 뭐 이러한 사람이 천명을 봐서 왕위에 오를 거라고 돌에 새긴 다음에 강에 던져놓죠. 던져놔서 다음 달에 홍수가 장마가 칠 거니까 그 전에 갖다 던져놓고 그래서 장마 치고 물난리 한번 나서 그 복구공사 한다고 가서 공사하다 보니까 돌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뭐 황제가 되어야 뭐 나라가 어떻다 이런 걸 새겨놨겠죠. 봐 나왔잖아 이거 나왔습니다 이러고 황제 겉을 보면 오 진짜 하늘이 너한테 이제 천명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척천무가 신성황제에 그렇게 오르는 거죠. 그게 도참이에요. 그림이든 문장이든 어떤 등등으로 그래요. 이 도참인데 이 도참이 희한하게도 한나라 전환 말기의 애제 평제 시기부터 유행을 해서 끝까지 이어져요. 위서인데요. 위서. 위서는 경이라는 것에 연관되어서 경이 1번이 있고 그 경에 대해서 음양, 오행, 제의 이런 걸로 경을 재해석해요. 경을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게 위란 말이야. 위. 이걸 위서를 해요. 위서. 그럼 위서는 경이 1번이 존재해야 하고 그 경이 뭐 유가적 경제이든 뭐든 간에 그 경이 있는데 그 경을 음양과 오행 제의설로 그 경제를 재해석해서 주석을 달고 또는 새롭게 써서 만들어진 게 한나라 때 위서란 말이에요. 이 위서 역시 제의를 말하잖아요. 제의를 예측해요. 제의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다시 참과 위를 누가 만드느냐? 방사들이 만들어요. 방사라고 하는 것은 방사가 최초로 중국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진시황 이전부터 기록되는데 진시황 때 많은 사람들이 방사들이 관직을 얻죠. 그래서 이 방사들은 초기 신선술사라고 봅니다. 초기 신선술가를 방사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방외지사의 준말이에요. 방사, 방외지사. 그럼 방이라는 것은 네모방이잖아요. 그렇죠? 네모. 이 세상을 네모라고 보면 방내와 방의 내와 방의 외가 있잖아요. 이 방내는 예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방외는 예악이 없는 세상. 이게 장자가 구분하는 거죠. 장자가 방외지사, 방내지사 개념을 구분해서 쓰죠. 그래서 방사들은 방외지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예악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방외지사들은 육아나 예악의 이론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관이나 철학적 지향이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초탈하거나 초월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예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이거나 장생이거나 불사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 당연히 다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삶의 지향, 목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진시황을 만나요. 진시황을 만나는데 진시황한테 진시황한테 여러 가지 환수를 보여주죠. 환수. 진시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쪽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발해만 그러니까 연제 지방 쪽으로 순수를 오는데 바닷가에서 잔치를 연단 말이죠. 그 방사들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늘을 훌훌 날아다녔다가 이걸 보여줘요. 진시황 앞에. 그럼 진시황이 어떡하겠어요. 자기는 영생하고 싶은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등용을 하겠죠. 관리로. 그래서 이 방사들이 진시황 시대 때 많이 관리나 학자로 등용이 되고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사들이 한나라 시대 때 오면 유학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화된 방사들이 나타나요. 이들이 망회지사였는데 유교화했다는 것은 관리가 되고 학자가 되고 그래서 유교화했다는 것은 유교 경전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방사들의 세계관으로 결합해서 재해석하겠죠? 그게 위세예요. 그래서 홍범, 서경의 홍범편 이런 것들이 다 방사가 썼다라고 말하죠. 홍범이 음양오행 나오는 그 홍범 맞나? 예, 홍범무주. 홍범무주 나오고 거기에 다 오행 들어가고. 유자화된 방사들의 작품이라고 말하죠. 서경에는 원래 그런 게 없죠. 없는데 서경은 유교의 정치 이념이나 정치 사상을 써놓은 것인데 홍범편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홍범편이 들어간 것은 유교화된 방사들의 작품을 홍범편을 끼워넣었다고 보는 게 지금 경전학자들의 관점이죠. 그게 이제 초기엔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한나라 때 되면 위스라고 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한대 시대의 사상적 흐름이 이런데 두 번째는 괴기설이에요. 기론이 역학하고 만나죠. 역학하고 결합해서 추역이라는 그 점술서가 키론으로 재해석되면서 이 세계의 시공간 체계, 시간 공간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서괴전 또는 설괴전, 특히 설괴전이죠. 설괴전이 보면 방위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죠. 괴상이 방위가 나타나고 설괴전 안에서 괴를 가지고 방위를 설정하잖아요. 설정하고 시간적으로 효상과 괴상의 그 음양의 그 결합들을 가지고 배당하기 시작하죠. 배를 여기다 배당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60개를 배당하면 시간 개념이 탄생하죠. 그래서 이 키론이 여기에 결합하는데 이 키론이 결합하려면 전국 말부터 이어져 온 연제 지방의 음양가 오행 대표적으로 추연 같은 사람이죠. 추연. 그래서 추연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추연을 중심으로 했던 음양 오행의 논리의 학문 체계를
제나라 학문 그래서 제학 그러죠. 제학 그래요. 제나라 학문 제학인데 이 제학 추연의 논리 안에는 유교의 논리가 같이 결합되어 있죠. 유교 더하기 음양오행 이 전국시대 이 사유가 계속 오다가 진나라 시대 때 뭘 한 게 뭐 있겠어요? 학문적으로 할 게 있었어요. 한 30년도 안 돼서 진나라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나라 됐죠. 한나라 때 됐어. 한나라 됐는데 진시황이 분석 행류를 해서 육아의 경제나 이건 다 불타 없어지고 학자들도 다 땅에 묻혀서 생리장되고 근데 주역만 점치는 책이니까 불태우지도 않고 그냥 남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말기에 이 강렬하게 남아있던 제학 그러니까 추연을 중심으로 한 음양오행가의 학설하고 주역이 한나라 때 당연히 결합하겠죠. 다른 건 뭐 제대로 된 경문조차도 없는데 결합할 수밖에 없죠. 결합해요. 결합하면 희론하고 역학이 더하기가 돼버렸으니까 괴를 갖다가 기로 해석하거나 효를 갖다가 기로 해석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이구 이게 양이네. 음이네. 이걸 갖다 방위에 배당하니까 아이 간이네. 아니 이건 동북이네. 뭐 동북은 방위가 동북이면 음이야 양. 동북은 음이야 양이에요. 우리 정생 잘 아시잖아. 양토로 옵니다. 그러니까 산 튀어나온 산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모르지만 우리 정생 잘 알잖아. 그래도 토까지 결합됐네. 음양도 결합됐네. 그래서 이 방위가 설정되고 나면 여기에 괴들이 이렇게 배당되고 나면 이 괴들이 가령 여기다 공깨를 집어넣고 여기다 금깨를 집어넣고 뭐 여기는 뭘 집어넣고 사오묘유? 좌오묘유. 좌오묘유. 사정방이 좌오묘유. 그러니까 좌오묘유. 그래 그렇게 괴 배당하고 그러면 괴효가 이렇게 양이 자라네 이쪽은 여기는 음이 자라네 뭐 이렇게 보일까요? 이 시간이네. 기의 흐름이 시간이네. 그래서 기의 변화와 소장 시간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계기술이잖아. 이 계기술에 따라서 길중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자,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인데 이 음양과 오행이 음양은 음양대로 오행은 오행대로 범주가 달랐죠. 범주가 달랐어요. 달랐는데 드디어 이것들이 결합하기 시작해요. 체계를 형성하죠. 체계 형성. 이게 기 개념 아래 기, 일기 또는 호는지기, 호는지기, 일기, 호는지기에서 음양으로 기가 둘로 나뉘었어요. 음양이 다시 또 오행이 되었어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말이죠. 이게 한나라 시대 때의 상황들이에요. 한나라 때 상황들인데 이 상황들이 참동계에 오면 다 수렴되겠죠. 수렴. 참동계에 다 수렴됩니다. 이게 다 있다는 뜻이에요. 참동계 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서 몇 가지 이론들은 특화시켜내고 발전시켜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양오행론이에요. 음양오행론. 이 음양오행론 안에서 주역 참동계는 첫 번째로 태일, 태극이죠. 태극. 음양, 오행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음양론으로 괴상을 분류하고 음양론으로
이 괴상에다가 약물, 그 다음에 실험, 그 화학실에 실험실에 가면 뭐야 에틸알코올로 뭐 피우는 것도 있고 뭐 빙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때 우리는 그렇지만 그때는 화로가 있고 이 화로 위에 솥단지가 있고 뭐 이럴 거잖아. 그때는 솥단지 했겠지. 지금 비크로 뭐 비크 그런 거 못 만드니까. 그래서 화로와 솥이나 약물이나 이런 걸 만들고 그 음장론으로 화후론을 만들어요. 화후론이라는 것이 뭐 알코올로 이렇게 피워가지고 불을 세게 했다가 추렸다가 하는 게 화후론인데 불떼기 음양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음양론을 가지고 이런 체계를 만들고 이게 여기 솥단지 안에 넣어야 할 약물들을 또 음양 오행으로 만들어요. 음양 오행으로 구분해요. 약물을 분류해요. 이 말은 다시 분류의 체계이죠. 분류의 체계이고 분류의 체계로 음양 오행론을 쓰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또는 화합 논으로 음양 오행을 써요. 음양 오행. 그래서 이 화합, 결합과 화합의 방식에서 또 음양의 작용 관계, 당연히 상생도 들어갈 거고 상극도 들어가겠죠. 그런 논리가 들어가겠죠. 오행 안에서 상생과 상극도 들어가겠죠. 근데 다른 것은 그런 얘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다른 것은 전도 오행 상극관계를 뒤집어서 상생으로 다시 해석하게 돼요. 전도론이 나타나요. 상극관계를 상생으로 뒤집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나타나요. 전도론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제복론 오행과 음양이 서로 제복되는 것 해서 화합되는 것 제복론도 나타나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음양 오행론이 있고 두 번째 괴기론. 이 괴기론이 키 개념으로 괴상을 해석하거나 효상을 해석하거나 그 다음에 괴와 괴의 관계, 효와 효의 관계, 괴하고 괴하고 관계, 효하고 효하고 관계, 효하고 괴의 관계를 기론으로 해석하는 게 괴기론이라고 통칭한다면 이 괴기론 자체를 역법하고 결합해요. 역법이라는 게 뭐지? 달력하고 결합하는데 이 역법의 특징이 월체 납갑설이에요. 월체 납갑설인데 달이 금음에서 보름이 되었다가 보름에서 다시 초하루에서 보름이 되었다가 보름에서 금음이 되는 이 달의 변화상을 월체라고 해요. 달이 반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 이게 달의 모습이죠. 그 변화상에 따라 납갑을 결합하면 이걸 12달을 하면 월체 납갑설이 1년을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월체 납갑설이 중심이 되는데 이 월체 납갑설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납갑도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을 재해석해요. 일, 월, 위, 역. 해와 달이 역이 된다. 그러면 1. 역자 같죠? 주역의 역자 같죠? 그렇죠? 네. 이걸 갖다 1을 위역설이라고 말해요. 해와 달이 역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역이다라는 것은 해와 달이라는 게 상형 문자니까 해를 그린 것이고 달을 그린 것이니까 이걸 결합하면 역자가 돼요. 이런 말도 되지만 해의 황동 운행
달의 한 달 동안의 변화가 여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또 되겠죠. 자, 다시 날일자라는 게 태양을 상징했어요. 달월자라는 것은 달월자라는 것은 달을 상형화한 글자예요. 그래서 날일자 더하기 달월자 하면 영역자가 돼요. 이런 말도 되지만 태양이 황도를 따라 1년 동안 운행하는 것이 역법이잖아요. 이게 태양력이죠? 태양력이란 말이에요. 태양력 더하기 달이 한 달 동안 뭐 까맸다가 뭐 보름달이 됐다가 뭐 반달이 됐다가 하는 것이 가지고 얘기하면 태음이 태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 말해야 돼? 태음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 두 개가 결합된 경우가 같다 그래서 태음, 태음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태음력. 그러니까 태양력의 그 역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월체 낙값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괴기론을 사용하고 달을 중심으로 사용하니까 역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있는데 역을 재해석하는데 그 방법이 위력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력설. 그럼 참동계 이전에는 일월 위역 개념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 그 중요한 질문인데 1월 위역설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허신의 설문해자에 나와요. 그런데 허신이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존재했던 사람이거든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동계도 후한이잖아요. 참동계는 그보다 좀 뒤에잖아요. 아니 AD 100년에 200년이라 뭐 한나라가 후한이 망한 게 AD 200년인데 시대가 거의 동시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누가 앞서서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쓰던 이론을 책에다가 적은 거 이전에 또 있을 수도 썼을 수도 근데 있었으니까. 허신 같은 경우도 1월 2역을 허신 그 설문해제에 쓰거든요. 그렇지. 참동계 1월 2역이 써 있다 이렇게 그 설문해제에 있거든요. 아 설문제대 그렇게 예, 써놨어요? 있어요. 그럼 참동계가 먼저이겠네. 훨씬이 그렇게 말했어. 원조죠. 그럼 참동계가 먼저겠네. 그러니까 1월 2역 개념이 저도 1월 2역 개념을 1월을 여기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참동계 이후 개념이냐 어쨌든 간에 아니면 처음에 1월의 개념 여기 나왔을 때의 개념 시간의 개념으로 그때부터 적용이 됐었던 건지 그 기점을 언제로 보는 게 맞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쨌든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1월 위역을 말하면서 참동계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인용한다고? 위서에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참동계가 먼저 말하고 허신이 그걸 참동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허신은 AD 100년과 200년 사이의 인물이고 그건 한나라 말기라고. 한나라 말기에 주역 참동계도 한나라 말기 책이라며. 그러면 거의 동시대에 그런 사료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위서라는 것이 이것도 위서라고 처음에 위서로 시작해서 유행량 오면 이런 체계를 갖추면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1월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의 개념이다. 그런데 그 주역이 나오고 뭐 춘추시대 전국시대만 해도 그런 1월 개념이 시간 개념을 여기 안 갖고 있었던 거냐 갖고 있었던 거냐 그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역의 괴사나 효사 안에 간지가 한 번, 두 번은 나타나거든요. 한 번 내지 두 번은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간지라고 할 때 천간이라는 것이 지지라는 것이 하은주 할 때 은나라 때부터 나오잖아요. 사람 왕 그 왕 이름 뒤에 간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걸주, 뭐 주신 할 때 걸주의 주신 이 신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 이게. 근데 지금 중국 역사에서는 왜 이 신자를 간지를 집어넣는가? 여기에 대한 중국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뭐 상제나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날짜를 이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런데 역위 한나라 시대 때 역위에 보면 생일날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나라 시대 때 왕의 뒤에 간지를 붙이면서 그가 태어난 날이다. 그러니까 위서를 안 보니까 사람들이 경전만 보니까 경만 보니까 이게 뭐 제삿날인지 뭐 생일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위서에는 생일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납갑이라는 것은 어쨌든 역법이잖아. 어느 나라 때 역법을 썼다는 거잖아. 근데 그 역법이 주역하고 결합하는 것은 주역은 점수니까 따로 역법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겠지. 그 자체가 점치는 목적이라면. 그죠? 네. 근데 그게 이렇게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게 한나라 때라고. 근데 교수님 저 낙갑할 때 우리가 간지를 음양오역으로서 낙갑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벌써 이제 추연 경방이 네. 그 음률의 대가였습니다. 음률을 맞춰내는 그렇죠. 대가였는데 그 육식갑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이제 그 참동계 안에서도 벌써 재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역법하고 연결시켰다고도 또 추론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경방은 그 양반은 사실은 음률가이죠. 음률가이고 음률의 관점에서 역을 주역을 탐구하죠. 주역을 탐구해서 경시역전이라는 책을 쓰지만 그 양반의 경시역전의 역법이라는 것 또는 납갑이라는 것은 주역 참동계와는 좀 다른 속성,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합들을 경방도 해내지만 주역 참동계의 역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있고 주역 참동계는 길흉을 말하지 않아요. 이 역법을 가지고 연달하기 위해서 불떼기를 어떻게 때에 맞추어서 하는가예요. 실험 과정에서 불의 세기 강도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경방이 간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음률적인 부분에서 음악적인 관점에서 오행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했듯이 이 월체 낙가법 자체도 오행적인 사상이 어차피 참동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절 이제 동안 시절이 되면은 간지에 대한 부분을 그 기론으로서 들어오거든요. 기론으로서. 왜냐하면 천인관계론을 재해석하는 게 기론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재해석을 통해서 기존에 왔던 부분을 경방이 예를 들어서 음률적인 부분 해석을 했다면은 도가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과 달과의 관계론에서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제가 그래서 이 계기설은 경방 얘기를 구체로 안 했지만 이러한 계기설이 다 수렴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화시켜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